나 같은 국어 영어 파겠다. 응? 재밌지 않냐? 국어 영어 공부하는 거 재밌지 않아? 재밌는 자를 당할 수가 없어. 근데 일단 책을 펴면서부터 아니, 책이라고 얘기 안 할게. 글을 펴자마자 인상을 찌푸리면 망하는 거야. 내가 그랬잖아.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글 자체를 읽는다는 게 너희들한테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아니 선생님 수능 앞두고 제가 무슨 사이언스 과학 잡지를 읽는 게 무슨 도움이 될까요? 된다고. 저 엄마가 외식하자고 신세계 백화점 갔는데 명품 엄마 쇼핑하거나 명품 문고 잠깐 드릴게요 해서 거기서 아무 칸에나 책 하나 뽑아가지고 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몇 줄 읽은 게 사고력에라도 도움이 된다고. 뻥치는 게 아니잖아. 니네 주변에 공부 못하는 애들 대부분 안 읽어. 뭐라도 읽어야 되는데 안 읽는단 말. 안 읽고 뭐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 안 읽고 공부하려면 머리를 열고 이렇게 집어넣고 닫아야지. USB 꼽아야지. 아니 그런 생각 다들 해봤지? 이거 뭐 지식을 USB에 딱 넣어서 딱 꼽으면 쫙 들어가면 좋겠다 그랬지? 그 USB의 역할을 하는 게 독서야. 근데 독서 수시 평가에서 독서 내용 빠졌어 안 빠졌어? 아 니는 모르겠구나. 옛날에는 생기부에 독서 목록이 있었어. 그리고 서울의 주요 대학 간 애들이 평균 몇 권 읽고 갔대? 1, 2, 3학년 합쳐서 평균 20권 50권이었어. 독서의 비중을 엄청 크게 봤다고. 근데 그게 누구의 농간인지 생기부에서 빠졌어. 요새 독서 기록 없잖아. 없잖아, 그지? 근데 서울대는 봐. 서울대 100% 무조건 서울대 면접이 질문이 랜덤인데 랜덤이면서 공식적으로 랜덤인데 무조건 묻는 게 독서야. 무조건 서울대 면접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흉내내는 나머지 대학들도 면접에서 책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생기부에 책을 조금 적어준 선생님이 진짜 센스 있는 선생님이에요. 추가 학습을 어떤 누구누구의 어떤 책을 읽으며 직접적으로 탐구하고 이런 걸 써준 선생님이 정말 입시 프로들이에요. 세특에다가 어떤 책을 인용해서 어떤 내용을 탐구했는지 써주는 사람. 니네 있냐? 세특에 책 인용한 사람 있어? 니네가 책 뭐 읽고 어떤 감상문 이런 거 있잖아. 있어? 있으면 그 선생님이 센스 있는 사람. 아 세특에 독서 넣어주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에 유리하겠다. 안 그러면 뜬구름 잡는 얘기입니다. 책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내가 뭐 전설이 같지만 고등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경험을 할 기회가 없어. 그럼 뭘 통해서 경험을 쌓아야 되느냐? 책. 무관한 문장. 쉽다고 했지? 여기까지 해석이 되는지를 집에서 확인해 봤을 거야. 식민지 노동 resigned. resign이 뭐냐? 레짐이라고도 하는 거야. 정권. 식민지의 노동 정권을 악화시켰다. worsen. 아니 뭐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 정치 용어는 체제라고 하는데 이게 통치권자가 바뀌면 체제가 바뀌지. 그래서 한 통치권자가 행하는 체제, 식민지 노동 체제는 악화시켰습니다. 전 세계적인 인간의 불평등. 요것도 맥이 보이네. 몇 가지 방식. 읽어본 사람 알겠지만 이렇게 몇 가지라는 주제를 던져주면 그 몇 가지를 차례로 나열하겠지? 바로 잡히는. 첫 번째는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땐 2번은 답이 아닐 거라고 봐. 그치? 첫 번째 얘기 있으면 두 번째. 둘 다 공통점 뭐야? 식민지 노동 체제가 불평등 강화야. 식민지 노동 체제 불평등.
주제가 좀 재미있어. 노예는 아니야. 노예는 아니지. 우리나라 마치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나라 식민지였을 때 어디야? 노예라고 안 했잖아. 그 어디 무슨 섬이냐 그거. 일제 시대에 우리나라 끌려갔던 섬 있잖아. 영화도 나왔잖아. 군함도. 군함도. 그거 있잖아. 강제로 노예 개처럼 끌고 간 게 아니야. 사람들 어떻게 했어? 일자리 주고 급여도 주겠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약속한 것과는 다른 급여와 다른 처우를 제공한 거지. 식민지 노동체제. 이용해 먹는 거지. 오케이? 노예제랑은 또 틀려. 첫 번째는 나쁜 거 나와야 돼. 디프레스 뭐 하는 거냐? 그냥 물리적인 뜻으로. 약간 억압하다. 페이먼트가 급여야. 그 체제가 식민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억눌렀단 말이야. 돈 많이 안 줬다는 얘기야. 거기다가 enabling 가능케 했는데 production compare가 비교하다니까 비교적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값싼 생산품이 나올 수 있어. 여기서 값싸다는 게 뭐냐 하면 제작비, 생산비가 이 생산비 중에서 가장 크게 노동비잖아. 그럼 식민지의 노동자들한테 급여를 적게 주니까 생산비는 적어지겠지. 그 결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수익이 생겼어. 누구한테는? 그 식민지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지배자들. 이게 불평등이지. 아까 뭐라 그랬어? 전 세계적 인류를 비교한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적 인류 속에 뭐라 그래?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식민 지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 둘 간에 뭐가 심하게 어려? 전 세계적인 인간의 인권 불평등이 이루어진 거지. 왜? 얘네들 돈 많이 벌고 돈 적게 버니까. 우리도 겪은 일이니까. 이것은 sustain 무슨 뜻이야? 지속된. 지속시켰어. 뭐를? 점점 상승하는 이윤을. 그리고 emergence 등장. 대단한 부의 등장. 상업에서. 물론 저 상업의 주인은 식민 지배층이겠지. 산업과 재정이 있었어. 누구? 여기 나오네. 메트로폴. 식민지 본국. 일본은 돈 많이 벌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만큼 힘들어졌겠지. 인도 지배했던 게 누구? 유럽. 영국. 그 상식으로 하나 알려주면 이 문제가 쉬우니까. 영국의 인도의 간디 알지? 간디가 왜 물레 돌린지 얘기했어? 네. 왜 물레 돌린 거야? 그거 안 주려고. 그 당시 어떻게 했어? 목화를 다 가져가요.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린 게 아니야. 목화 농사 지어서 전매권을 가지고 있어. 영국이. 그러니까 목화 농사를 인도 사람이 지으면 노예는 아니야. 지으면 팔로가 없어. 팔 수 있는 데가 영국 본국에만 팔아야 돼. 근데 본국이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싼 가격에만 매입을 하는 거야. 딴 데 뭐 우리나라 같은 데 목화 수출하겠다? 뭐 막는 거야. 무조건 전매권. 그래서 싸게 목화를 받는다면 웃긴 게 목화로 옷을 만들잖아. 그럼 목화를 영국으로 가져가. 영국에서 옷을 만들어. 그리고 이걸 인도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은 목화 농사로 만든 옷을 내가 헛배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간디가 야 목화 팔지 마. 그냥 그 목화로 우리가 옷을 만들자 이거야. 그래서 물레가 실을 짜서 옷 만드는 도구잖아. 그래서 유혈 사태는 막아야 되고. 자, 이 배경이. 둘째로, when enslaved peoples, 거의 노예화된 사람들이 were freed, 이게 문제야. 더 큰 문제인데 결국은 해방됐을 거 아니야. 해방됐는데 식민 지배자들이 그냥 안 떠났다니까. 자유롭게 되었을 때 enslavers, 그 노예화된 사람들은 완전히 보상받았다. 이게 enslaver가 누구야? 노예 지배를 한 사람이야, 받은 사람이야? 받은 사람. 아니야, 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완전히 보상을 받았는데 밑줄 쳐놓고
그들의 재산의 손실. 아니 식민지니까 일본 사람 생각해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땅 샀겠어 안 샀겠어? 소유권 있었어 없었어? 신곡 이동 요 도필지 식민지 시대의 주인이 야마모토 상이라고. 그럼 걔네가 이제 식민지 끝났다 본국으로 돌아가세요 할 때 그 땅을 포기하고 갔겠냐고. 들고 갈 수는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파는데 누구한테 팔아? 신고 남아 이제 독립한 한국 사람한테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손해 볼 수 없다. 그래서 보상을 받았는데 당연히 그 떠나면서 식민 지배제에서 떠나면서 그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을 시장 가치의 바탕으로 받았다. 그 노예화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장 가치로 받았다. Discussions about compensation. 그 노예 제도의 보상이라는 토의들은 이따금씩 기여한다. 외교 대화에 있어서. 근데 안 좋은 얘기하다가 지금 분명히 불평등이라고 했는데 촉진시킨다. 더 나은 이해, 국가 간에. 이게 잘못된 거야. 지금 우리 두 가지는 뭐 얘기한 거지? 이런 식민지화 됐을 때의 불평등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는 건 좀 이상하지? 일단 제껴두고 IT라는 국가의 경우에 이것도 식민 지배를 받았던 나라야. 이 보상이 3번 빼고 여기서 이겨줘. 누가? IT를 지배했던 계층이 떠나면서 받은 보상. 그 보상이 지불되었다. By the newly 새롭게 독립된 국가. To the French elite. 프랑스가 지배했었거든. 프랑스 엘리트에 대해서 독립한 국가 있지. 새로운 정부가 마련됐을 거 아니야. 보상을 누가 한 거야? 우리나라로 따져보자고. 일본에는 야마모토 상이 우리나라 땅 가지고 있다가 떠난대. 보상해 주세요 하거든. 그 보상 금액을 누가 지불한 거야? 대한민국 정부가 지불한 거야. 아직도 그걸 지불하지 못해서 달란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의 땅들이 일본 소유인 게 꽤 있어. 일본 사람 소유인 게. 오케이? 근데 그걸 팔겠다 그럼 누가 줘야 돼? 독립한 정부. 이래 털리고 저래 털리고 다 털리는 거야. 오케이? Lumbering IT 떠맡기면서 IT라는 독립한 국가에게 fiscal 재정적인 빚을 떠맡기는 거야. 그 떠나는 지배 계층이 떠나면서 요구한 금액을 IT 정부가 내도록 떠맡기면서 that shift 형성됐지. 계속해서 국가의 끊임없는 뭐야 개발이야. 뭐라고 해? 개발 맞지 못하는 걸 뭐라고 해야 돼? 저개발. 이거 갚느라고 개발이 안 된다니까. 돈이 있어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돈을 벌 텐데. 그래서 식민지의 지배를 받았다는 나라들이 해방되자마자 바로 잘 번영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대부분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나라들이 이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영이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봐봐.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나라가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남아메리카 아니야? 아르헨티나, 브라질 다 못 살잖아. 계속 걔네들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빚. 그 빚의 시작은 그때부터였어. 갚느라고. 20세기. 브리튼, 영국의 경우에는 이 보상이 지불되었다. 누구한테? 낮고 중산층 세금 지불자들에게. 영국에 있는 over a very long period of time, transferring money those who already benefited from enslavement for decades. 그러니까 영국의 경우에는 이 보상이 지불되어졌는데 더 낮은 중산층의 세금 납부자들. 뭐야? 영국이 식민 지배를 만들고 해방 전에 식민지가 됐으니까 같은 국가잖아. 그 국가 안에 있는 저소득층이나 중산층들의 세금 지불하는 애들한테 세금을 계속 걷은 거지. 그 돈을 누구한테 계속 옮겨주는 거야. 벌써 그 수세기 동안 노예화로 돈 버는 사람들한테도 계속 이득이 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와야 돼. 식민지화를 통한 어떤 시장이 노동시장이나
국가 개발에 부정적인 측면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까 이 한 단어 어디 있어? 3번에 외교적인 더 나은 이해. 내가 대략 읽으라고 했지. 불평등 얘기 나오는데 국가 간에 더 나은 이해를 갖춘다는 건 거의 조절하고 맞추는 거 아닌가? 네고시에이트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서 벗어난 내용이다. 됐지?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를 통해서도 이미 돈 번 계층이 있는데 그 계층들이 부유층이 됐겠지.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야. 근데 영국에도 그때 돈을 못 챙긴 중산층이 있단 말이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마치 누구처럼 노예처럼 세금을 납부하면서 계속 그들의 배를 불려준 거지. 됐니? 악순환이 시작된 거야. 자, 오늘 12번까지 볼 텐데 순서 문제 다 풀어봤어? 이 문제 엄청 정형화되어 있고 엄청 쉬운 문제. 풀어봤어? 보자. 진짜 풀어보자. 안 풀었지? 미리미리 해. 집에서 뭐 했어? 데이 오프는 휴무야, 휴무. 너는 너의 휴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figure out. 모르는 사람 없지? 알아보기 위해서. 뭘 알아보기 위해서? 웨더니까 네가 아침형 인간인지 또는 night person, 저녁형 인간인지 휴일을 이용해야 돼. 이유가 뭔지 알아? 아니 직장을 다니면 내가 아침형이든 저녁형이든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잖아. 눈을 떠야 된다고. 휴일을 왜 사용할 수 있겠어? 휴일은 그런 의무가 없지. 그럼 아침형 인간은 출근 안 해도 눈을 뜰 것인 거지. 저녁 인간은 출근 안 해도 되니까 계속 자지 않겠네? 그래서 비록 알람 시계는 go off on weekend, 주말에도 쉬진 않겠지만, 꺼지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기쁘게 Merry Christmas 할 때 Merry야 기쁘게 leap out of bed.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야. 비록 알람 시계는 그 주말에는 켜지지 않겠지만 어떻다고?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계속 뭐 할 것이다. 울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기쁘게 침대 밖으로 나갈 것이다. 무슨 인가? 주말에 알람 안 울리겠지만 그래도 눈 뜨고 침대 밖으로 나갈 거라. 자, 다음에 뭐 잡았어? 아니 여기 어떤 인간들 나왔잖아. 이게 단서야. some 하면 그 다음 뭐 나와요? 다른 인간. 그럼 무슨 인간 나온다? 아침형 인간 얘기했잖아. 알람 안 울려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저녁 인간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다른 놈들은 휴일이 되면 pull their pillow가 베개니까 베개를 머리 위에 끌어당겨서 안심한다. relief. 무엇에 대해서? For once they want to be torn out on their sleep. torn은 태어. 이게 해체하다, 찢어 발리다니까 수동태로 그들이 절대 그들의 수면으로부터 박탈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안도하면서. 뭐 밤에 한복판에 그들의 수면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게 갑자기 깨는 거잖아. 그것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걸, 수면이 깨지지 않는다는 걸 안도하면서. 됐니? 여기서 잠깐 주말 한 번이라도 삽입. 그들은 나다 꾸벅꾸벅 졸다. 나도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게 나도 다시 한번 졸을 수 있다. with vision. 뭘 생각하면서? 비전은 앞으로 벌어질 일. 오후 정오에 at noon. 아침에 계속 자는 거야. 정오에 침대에서의 아침 식사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느긋하게 자는 거지. 얘도 어땠겠어? 평일이었으면 알람 소리 듣고 튀어나갔겠지. 자, 그럼 두 가지 비교를 했어. 그 다음에 보세요. 지시대명사 아일랜드 작가야. 그냥 작가 아니고 그 작가야.
그럼 우리 두 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나오진 않았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여기 C번에 보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 이게 상식이야.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이 뭐 있어? 미국 국작가인데 나도 생각이 안 나네. 이 사람이 위대한 개츠비를 썼나? 하여튼 미국 국작가야. 나는 작품은 몰라도 작가라는 건 알고 있어. 여기 작가. 아일랜드 작가. 아일랜드 작가. 오스카 와일드. 끝. 이거 쉽다는 거야. 그래서 해석을 좀 보면 이러한 유형들의 사이의 차이점들은 엄청 큰데 만약에 네가 no outside constraint 어떤 가정법이야 외부의 제약 constraint 알지 제약이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장치에 대해서 남겨질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not go to bed until the others were already awake for the next day. 내가 맥락만 파악하라고 했어. 다음날 위해서 벌써 깨어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침대에 있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자러 가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음날 깨어있을 때까지. 이게 선생님 옛날 얘기야. 선생님 옛날에 학원 수업을 2시까지 했거든. 근데 그거 끝나고도 선생님들이랑 야식 먹고 당구 치러 다녔어. 그럼 이제 거의 밤을 새잖아. 잠 안 자고. 아침에 이제 6시, 7시쯤 이제 쓱 집으로 가고 있어. 그럼 저쪽에서 현준이가 학교를 일찍 가려고 나오고 있어. 선생님 일찍 나왔어요? 오늘 좀 일찍 나가는 거야. 오스카 와일드는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 다시 이해돼? 만약에 어떤 외부적 제약이 없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장치에 남아있을 수 있다.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에 남아있을 수 있다면 어떤 사람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잠자고 깰 때까지 계속 안 자고 남아있을 수도 있다. 무슨 인간이야? 아침형이야 저녁형? 오스카 와일드는 즐겼다. Flaunting his night hour status. 나이트 아울이 저녁형이거든. 이걸 오스카 와일드는 자랑하고 뽐내고 다녔다고. 자기가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acquaintance 뭐야? 아는 지인이 이렇게 물을 때가 있었어. 그 작가한테. 그 사람이 그 지인이 오스카 와일드를 9시에 방문해도 되냐? 분명히 아침 9시야. 그때 오스카 와일드가 이렇게 대답했어. 당신은 정말 remarkable man. 멋진 사람이군요. I could never stay. 저는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없습니다. As long as that. 대답 잘 봐봐. 그때까지 뭐 할 수 없다. 깨어 있을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야? 난 그때 잔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대단 9시요? 그때까지 못 깨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스카 와일드 머릿속에서는 아침 9시에 만나려면 그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약간 그래. 9시가 참 그게 마법의 시간이야. I am always in bed by 5 o'clock. 저 항상 거의 침대에 5시에 자는데 그럼 5시 잤다가 9시 일어나기 힘들잖아. 쌤도 항상 수면 시간이 한 4, 5시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 9시 약속이 되게 무리야.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럼 전날 일찍 자야 된단 말이야. 내일 수업 끝나면 10시에 마치고 집에 가서 11시쯤에 바로 밥 먹고 자야 되는데 그래야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침에 8시, 9시에 뭐 하자 그러면 선생님 상당히 힘들지. 뭐 문제 풀이는 크게 어려움 없었지. 자, 이렇게 해서 7강까지 보시고요. 그 수특 영어 꺼내 뒤에 주제. 자, 서희 안 와서 요거 계속 시리즈로 나가는 거 못 받은 거. 현준이도. 그 분실하면 다시 달라고 하면서 외워주라고 했어. 넌 단어 공부하냐? 그냥 지문 보고 모르는 거 배우는 거다. 근데 수특 영어가 뭔데?
제목 보고 잘 맞췄어. 시우이가 급하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오빠 줘. 왜? 네? 치우기가 끝까지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사정이 생겼어. 왜? 난 주기 싫으면 그 뒤에 떠져. 뭘 전달하냐? 전달해도 안 보는데. 그럼 그냥 뒤에 떠져. 전달하면 보지 않고. 절대 안 봐요. 걔는. 지금 놀러 다니느라 바쁜 애한테 지금 이게 지태양은 어때? 걔요? 걔는 뭐 이제 조졌죠 그냥. 논술한다고 똥똥 먹다가 논술 최저 마셔야 되지 않아? 모르겠어요. 걔도 이제 그랬어요. 걔 시험 성적 저보다 안 나가지고 국어 영어가 너보다도 안 나왔어? 아니 영어는 저보다 낮으니까 제가 등수가 막 높지가 않거든요. 큰일 났죠. 재수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걔 성격 절대 재수 안 할 거예요. 자기는 절대 죽어도 재수 안 한다. 재수하면 죽을 거래. 지금 걔는 수능이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논술보다. 도박? 그러니까 논술보다 수능이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니 최저를 맞춰야 논술 시험을 보고 갈 수 있잖아요. 약수를 보겠어요. 국민대.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만만할까? 귀여워. 그러면서 이제 바로 누구를 이건 진짜 왜 걔? 그거는 자기 주변 사실 진지하게 말하 걔 원래 이런 적 있어. 그냥 누가 수트로면 저요. 국민대가 수시에 학종 평균도 한 2.45 나온다는 거. 장현지가 저한테 3등급이 국민대 간다고 저한테 내신 챙기라 했어요. 어려워. 2.45. 3등급이면 광명상가. 그래서 요즘 광운. 취업하는데요. 응. 생기부 봐요? 취업할 때? 네. 네. 거의 대학 학점을 보지. 아니 장현지가 회사 들어가는데 생기부 고등학교 생기부를 막 본다고 챙기래요.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그 보는 회사가 그 있대요. 검증은 대입에서 확인된 거야. 그러면 고등학교 생기부 보는 직장이 어디겠냐? 공무원. 고졸 생산직 이런 데서 보지. 공무원은 아니 대학교 뭐- 졸업장이 있는데 대학교 학점과 전공 상태를 봐야지 고등학교 걸 왜 봐? 장현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그 말도 틀리지 않네. 직장 취업하는데
고졸 이상 뽑는 데는 대학 다닌 사람이 특혜를 받지 않도록 똑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고등학교 생기부로 판단하시고 그 쥐는 자기 아들 와이프 나중에 결혼할 때 생기부 떼서 볼 거래요. 또라이. 나는 싫어하는 게 그런 개인의 뇌피셜을 마치 진실인 것 마냥 전파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특히 배움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함부로 보내면 안 되지. 지금 정시 챙기는 애들도 그래서 지금 다 생기부 챙기고 있어요. 걔 때문에. 하지만 그녀가 나머지 너희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니네 나하고도 내년 되면 빠빠이야. 니네 막 지금 마음은 그렇지. 가끔 지나가다가 찾아뵙고 뭐 인사도 드리고 할 것 같지? 웃기지 마. 내가 안 와. 필요 충분 조건으로 지금 너희들과 나는 있는 거야 지금. 응? 안 와도 돼. 서운하지 않아 선생님은. 가끔 잊을만 하면 그냥 톡이라도 하나씩 해주면 돼. 뭐 선생님이 뭐 붙여줬으니까 니네 고맙다고 느끼고 찾아오고 은혜를 갚아야지. 나 이런 거 아니야. 다 인간관계가 다 그런 거야. 필요가.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필요 충분 관계가 너무 냉혹한 것보다도 필요한 사람 근처에 있어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상황이 다르고 그때 옆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다르단 말이야. 군대 가잖아 남학생들. 정말 군대 생활을 잘하는 고참이 옆에 있는 게 좋지. 그 제대하고 그 고참을 계속 만나는 건 이상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되게 어색한 관계가 돼. 야 군대에서 나보다 2살 어리니까 내가 고참이야. 걔가 나보다 1년을 먼저 왔어 군대. 그럼 예를 들어서 걔가 하는 걸 배우고 따라하는 게 맞지. 근데 사회에 나갔을 때 군대에서 배운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직장에서 여전히 그 사람 옆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하고 이러면 가스라이팅 되는 거야 그게. 쉽게 말하면. 냉정해 보이지만 사람들은 필요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그걸 초월한 게 가족이야. 그래서 가족이 소중한 거야. 가족은 필요관계에서 맺어진. 근데 이 자식들은 웃긴 게 친구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하고 가족들을 필요관계로 대하고 이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영기 같은 거. 네? 장윤기요? 걔가 계속해서 조서를 꾸며봤더니 꿈이 경찰 되는 게 꿈이야. 자, 요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내일 계속해서 선생님이 요거 진행할 테니까 책 챙겨오고 미리 풀어와. 컨텍스트 뭐야? 이거 단어만 잡으면 돼. 맥락. 스튜디오 방문. 스튜디오 미술에서 어디야? 전시관. 화실 같은데 모르면 그냥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뭐에서? 상황에서. 방문한다 쳐. 그 보는 사람은 아마도 감지할 것이다. 몇 개의 클리프트된 newspaper articles. 거기 가면 벽에 오려진 몇몇 신문 기사. 이것만 생각하면 돼. 핀 고정된 벽에. 그리고 왁스로 코팅된 hot plate. 그 가열판. 그리고 walls 벽인데 with paint 막 표시가 있는 벽들. 그리고 외지는 송진인데 어떤 송진, 수지 이런 게 흘러내린 바다. 그리고 몇 개의 조각들 barely 거의 볼 수 없는 플라스틱 랩. 플라스틱 랩에 가려져 가지고 속에 뭐 있는지 모르는 거 있지? 여기까지 분위기가 뭐야? 화실 방문하면 전시용 미술품들이 아니라 그 제작 단계에 있는 애매한 물건들이 보이겠지. 이게 분위기야. 니네가 만약에 조연승 미술가의 방을 방문한다. 안녕하세요 이러고 왔어. 그럼 거기 뭐 있겠냐? 스튜디오니까. 만들다만 작품 막 여기 페인트 칠 돼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작품 흔적.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한 진짜 세계의 단서는 방문객들에게 뭘 제공하느냐? Foothold onto the artist offering. 뭐야? 예술 작품에 대한 foothold. 뭘 제공해? 발판이야 말 그대로. 발판을 제공. 거기에 만약에 진짜 예술품이 하나 있잖아. 그럼 그 예술품 하나만 보지 않고 배경과 어떻게 본다? 같이 본다. 거기서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스튜디오야. 근데 선생님이 진짜 음료수 마시려고 컵을 종이컵을 올려놓은 거야. 그 방문한 조서희가 떠오더니 야 이게 최근 작품인가 봐. 이런 거야. 그 스튜디오 분위기가 거기 있는 게 다 예술품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럼 이게 이 스스로의 가치 때문에 예술품이 된 게 아니라 이 컨텍스트 상황에서 이거 내용 비슷한 거 본 적 있지 않아?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예술 작품이 되고 그런 게 이제 꿰뚫는 거야. 내용이 안 바뀐다. 그래서 스튜디오 방문객들은 상상한다. 그 예술가가 현재 화가이며 그 사람이 왁스와 송지를 이용하고 있고 발견한다. 영감을 특정한 기사로부터. 그러니까 벽에 붙어 있는 기사도 예술가의 스튜디오면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한 뭐 하나의 자료로 볼 거다. 그냥 아까 종이컵처럼 그냥 아빠 예술가한테 아빠 나 이거 재밌는 내용이다. 아빠 읽어봐. 오 그래 하고 꼽아놨는데 방문한 사람들은 저걸 가지고 예술품을 만들려나 봐. 마찬가지로 게스트들 experiencing artworks 예술품을 경험하는 손님들 어디서 어떤 집에서 이 사람들은 art positioned next to furnishing 가구 옆에 위치된 예술품을 알아차린다. 가족 사진 전시된 피아노 위에 그리고 커피 테이블용 책 스태크드 책이 쌓여져 있는 to demonstrate preference 선호도를. 그러니까 대충 읽어도 되잖아. 가족 사진도 붙어 있고 선호하는 책도 있어. 그럼 저게 예술품에 영향을 줬을 거다라고 우리는 상상을 한단 말이야. 그 예술품이 그 옆에 있습니다. 모두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은 모두가 다 특정한 미술품을 보는 뭘 형성해줘? 경험. 그 미술품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미술품이 주변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구나. 이런 경험이 되는 거야. 예술가의 스튜디오나 화실이나 또는 수집가의 집 안에서는 residue 그 예술품 말고 잔여물들 스튜디오의 어떤 잔여물들이 예술가의 스튜디오 활동으로부터의 잔여물들이 또는 수집가의 어떤 개인적인 소지품들 이거 수집가가 어떤 중요한 걸 모은다고 했을 때 그 모으는 대상만 진짜 수집품인 거지 그 사람이 그 수집 공간에서 쓰는 커피잔이나 이런 것들은 수집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마저도 어떻게 보이는 거야? 예술품이나 수집품으로 보인다는 얘기지. 돕는다, 연결시키는 예술품을 세상에 연결시키는 도구. 세상에 연결시켜준다. 예술품 하나만 보지 않는다는 거야. 반대로 어때야 되는 거야? 맥락을 어때야 돼? 맥락을 벗어난 전시품이 어디 있냐? 그 스튜디오를 벗어난 예술품이 어디가 있냐? 전시관 아무것도 없는 벽에 딸랑 그거 하나 있는 거잖아. 맥락이 없잖아. 그래서 대조적으로 예술품 전시된 exhibition 전시회 이것은 비교적 isolated 지금과는 어떤 느낌이야? 이 isolated 뜻 알겠어? 주변 배경과 별도의 특히나 clipped from the world 세상에서 어떤 딱 클립 뜯겨진 where they originated 그것이 원래 비롯된 세상에서 딱 클립이 뭐야? 딱 비디오 영상 클립이지? 딱 뽑아낸 맥락이 있다 없다? 이것은 could explain 설명해 줄 수 있다. 왜 미학인들이 tend to treat artworks 예술품들을 뭘로? singleton 예술품을 단 하나의 무엇으로 본다? 단독 개체야. 단독 개체로 본다. 뭐라기보다는 어떤 일련의 세트의 하나의 구성물로 보다. 그러니까 전시관의 예술품은 하나의 개체로만 본다. 맥락이 없이. 그래서 너네가 전시관에 가서 미술품을 감상하는 게 쉽겠냐 어렵겠냐? 어렵다. 그런 내용까지도 연계돼서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시관 가면 미술품 볼 때 이러는 거야. 해석도 어떻게 해서 다를 수 있지. 그런 내용까지 확장돼서 소재 연계라는 게 그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전시관 뭐 있잖아. 너네 시험 보면했잖아. 미술관 받침대에 올려놓으면 그게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예술품이 되는 것처럼. 그렇지? 맥락이 있어야 예술품은 쉽게 이해되고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자, 내일 나머지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어.
이야.